저는 솔직히 말해서 올해는 산타랠리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연말 크리스마스가 되면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이 산타랠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을 보여주는 건데, 근데 실제로 봤을 때 과거 10년간의 통계로 봤을 때는 꼭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 불규칙한 기대감만 남겼다라는 분석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특히 올해는 암호화폐 시장의 개인보다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과연 이 산타랠리가 올해에도 지속이 될 수 있을까? 이 기관이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거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만약 산타랠리가 다시 나타나면서 상승이 시작이 된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12만 달러를 목표로 볼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를 봤을 때도 지금 왼쪽에 있는 이 차트가 바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시장으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냐라는 걸 보여주는 차트인데, 최근에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어요. 하지만 도미넌스가 오른다고 해서 단순히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른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비트코인 시장으로 많은 돈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의미이지 가격이 오른다까지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올해는 비트코인 산타랠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로는 일단 2025년 10월에 만들어진 이 고점에서부터 계속해서 고점을 내리고 있어요. 결국에 큰 추세는 하락 추세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거를 반전시킬 만한 힘이 나오지는 못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이고, 자, 두 번째로는 이 하락 추세가 나오는 동안에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다? 여기 보이는 이 상승 추세선을 아래쪽으로 돌파를 하고 그 이후로는 전혀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저는 다시 한번 하락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비트코인 숏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과 다르게 알트코인은 조금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서로 다른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더라도 알트코인이 상승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더라도 알트코인은 하락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 움직임은 2025년도에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났죠.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는 반면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알트코인 상승장이 나오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빗썸을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트코인들은 이런 상승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비전 같은 경우에는 상패 종목이기 때문에 상패빔이 나왔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종목들을 봤을 때도 하루 만에 20% 이상의 급등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우리가 충분히 알트코인은 단타로 길게 끌고 가는 건 지금 상황에서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루에 단타로 15%에서 20% 정도의 수익은 우리가 충분히 낼 기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잡지 않는다는 건 코인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한 낭비죠. 그러면 알트코인들을 어떻게 잡을 수가 있나? 이런 급등하는 종목들을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될 텐데,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예측을 하는 건 당연히 안 되겠죠. 예측을 할 수 있다면 누구나 다 돈을 벌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로 어제 영상에서 주식으로 7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한 2년 동안 깡통을 차다가 700만 원으로 1000억 이상의 수익을 낸 바로 스웨덴의 트레이더인 쿨라메기의 매매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저는 이 쿨라메기의 매매법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조정을 했던 알트코인 시장에 지금 정말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 쿨라메기 매매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걸 알려드릴 거냐면, 이 매매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가, 세 가지 정도를 준비를 했고, 이 종목들이 어떤 건지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카브입니다. 카브 같은 경우는 어제 타점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지금 매수 진입을 해놓은 상태예요. 한 100만 원 정도 매수 진입을 해놨고, 지금 카브의 일봉을 봤을 때는 앞에서 마찬가지로 이 초록색 51선 위에 위치를 해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1시간 봉으로 봤을 때도 이 초록색, 주황색, 빨간색이 아직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트레이딩 뷰 차트를 통해서 봤을 때도 지금 이렇게 이 선들이 유지가 되면서 여기 있는 고점과 그 다음 고점을 연결하는 이 추세선을 그어봤을 때 이 추세선을 돌파하는 브레이크아웃 포인트가 여기에서 나와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을 보고 저는 여기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줬습니다. 그럼 손절가를 어디로 잡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 아래쪽에 있는 파란색 선까지 잡을 수 있고, 목표가는 마찬가지로 피보나치를 이용해서 잡아볼 수가 있는데, 카브 같은 경우에도 일단 목표가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카우 프로토콜입니다. 이 카우 프로토콜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오랜 시간, 거의 몇 개월 정도의 하락 추세가 나오다가 최근 한 달 동안에는 이 바닥 구간에서 굉장히 긴 횡보가 나왔어요. 굉장히 긴 조정이 나왔는데, 쿨라메기가 종목을 고를 때 했었던 첫 번째 조건이보다 한 달 이상의 조정, 횡보가 나타나줘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조건이 급등이 한번 나와줘야 한다. 그래서 즉 상승 추세가 나오기 시작을 했음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준을 뭘로 삼았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초록색 선, 여기 초록색 선이 하나 보이시죠? 이게 바로 5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이미 차트에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설정창에 들어오셔서
중에서 길이 설정을 50으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50일 이동평균선을 설정을 했을 때 이 위로 올라탔다는 것은 상승 추세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이 5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상승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렇게 가격대를 계속 올리고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타점을 언제 잡을 수 있는가를 알려드릴 텐데, 타점을 잡을 때는 조금 더 작은 타임프레임으로 일봉이 아니라 1시간봉 차트를 한번 보면 지금 이렇게 여기 아래쪽에 있는 선들이 초록색, 주황색, 빨간색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정배열이라고 하고 상승 추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카우 프로토콜을 봤을 때 현재 초록색, 주황색, 빨간색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단기적인 타점을 잡아볼 만한 코인이다. 자, 그리고 쿨라매기 매매법에서 타점을 잡을 때는 어떤 타점을 잡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돌파되는 지점에서 브레이크아웃 전략을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타점을 잡는 거는 트레이딩 뷰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딩 뷰 차트에서 카우 프로토콜의 1시간봉 차트를 보면 여기에 있는 파란색 선이 바로 손절가가 되는 지점이에요. 당일 저점을 표시해주는 선입니다. 그리고 타점을 잡을 때 이 브레이크아웃 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여기에 나오는 고점과 그 다음 고점을 이어봤을 때 이렇게 추세선을 하나 그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추세선을 그어봤을 때 이미 이 추세선을 돌파한 흔적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돌파를 한 이후에도 지금 바로 급등이 나오지는 않고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타점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여기에서 들어가는 타점보다 훨씬 더 유리한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 여기에서 진입을 한다면 손절가를 잡아봤을 때 약 5% 정도밖에 손절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를 잡을 때는 피보나치 툴을 이용해서 목표가를 잡을 수 있다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피보나치 툴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좀 어려운 툴이에요. 그래서 이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뒤쪽에서 한 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우 프로토콜도 지금 타점을 잡기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종목 바로 템코입니다. 템코 같은 경우는 일단 일봉을 통해서 봤을 때 이 초록색 선 위에 있고, 일봉조차도 지금 이 주황색 선과 빨간색 선이 위로 차례차례 올라오면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시간봉을 통해서 봤을 때도 이 앞에서 이 두 고점을 이은 추세선을 돌파한 이후에 굉장히 짧은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그 다음 다시 한번 그려지는 이 두 고점을 연결했을 때 이번에도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템코 같은 경우도 충분히 타점을 잡아볼 수 있는 종목이다. 자, 그런데 세 종목 모두 제가 아직 목표가를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목표가 같은 경우는 피보나치 툴을 이용해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그으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자, 제가 이런 식으로 이 종목과 차트 분석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까지 이렇게 전부 다 잡아서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어렵게 피보나치 툴을 긋지 않으셔도 충분히 목표가와 손절가를 정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카브 같은 경우도 어제 제가 목표가와 손절가 전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소통방을 통해서 코인 현물 종목들 분석뿐만 아니라 목표가와 손절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이 소통방에 들어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설명란이나 댓글에다가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 놓을 겁니다. 이 링크로 들어오시면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도록 링크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목표가와 손절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쪽에 있는 링크 클릭해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산타랠리가 없이 계속 하락 추세가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알트코인들이 지금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알트코인들을 잡아볼 수 있는지, 제가 실제로 진입을 한 코인들 위주로 어떤 알트코인들을 잡아볼 수 있는지 세 가지 종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들은 저도 실제로 같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쿨라매기의 매매법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앞에서 알려드린 대로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로 들어와서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